나가세요. 지금 당장.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손흥민을 향해 소리쳤다. 뭐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쫓아내시는 겁니까? 손흥민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저쪽으로 비켜주세요. 매니저는 거칠게 손짓하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보세요. 이 테이블 통로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다. 2845대 슬링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뿐인데 제가 방해를 했다는 건 오해 같습니다. 손흥민은 억울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오해고 뭐고. 규칙은 규칙임니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으면 다른 손님에게도 폐가 될 수 있어요. 또 매니저가 신경질적으로 답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게 축구선수 손흥민 맞는 것 같아. 저 팔 보호대 때문에 부상을 당한 건가 봐. 친구가 휴대폰 카메라를 슬쩍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지금 찍고 있어. 이 장면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도 눈살을 찌푸렸다. 저기요, 손님이 이 부상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매니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배려? 이곳은 비싼 뷔페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 하지만 서비스 이용 규칙은 엄격해요. 거동이 불편한 분이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손님의 통로 이동을 방해하면 곤란합니다. 매니저가 딱 잘라 말했다. 규칙이라니. 그럼 제대로 된 접근성 방침이나 부상 입은 손님에 대한 안내는 있으신 건가요? 또 다른 손님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그런 건 모르겠고 지금 이분은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 퇴장시켜야 합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덩치가 큰 보안 요원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오자 매니저는 더욱 기세를 올렸다. 보안 요원님, 저 손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저도 돈 내고 들어온 손님입니.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사 좀 하겠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억울한 듯 답했다. 특혜요? 아, 손흥민 선수라서 무슨 특별 대접이라도 기대했습니까? 매니저가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대꾸했다. 저도 일반인처럼 돈 내고 왔고 다치지 않았다면 똑같이 줄 서서 음식을 가져갈 텐데요. 팔이 불편해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흥민이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에요. 이 고급 뷔페에선 안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 부상을 입었으면 집에 가서 쉬셔야지. 괜히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매니저는 손을 휙 뻗어 손흥민의 슬링을 가리켰다. 혹시 이 장면 보셨어요? 매니저가 아무리 규정이라지만 너무 심하지 않아? 한 중년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부상자에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부인이 남편의 팔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나. 이거 제대로 문제될 것 같은데? 남편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슬쩍 찍고 있었다.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면 놀라실 겁니? 여기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고급 뷔페 루체벨라. 맞죠? 이래놓고 비피 대우 운운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누군가가 인터넷 생중계를 한다며 작게 읊조렸고 옆 사람에게 이거 꼭 공유해야 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라고 권유했다. 이봐요 손님. 지금 촬영하시는 거예요? 식사 중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니저가 갑자기 시선을 돌려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메뉴 사진도 아니고 상황을 기록하는 겁니 아무런 안내도 없이 다친 사람을 내쫓으려는 모습. 사람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촬영을 하던 남성이 머뭇거리지 않고 되받아쳤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무슨 SNS 영웅이라도 되고 싶은 겁니까? 아무튼 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 보안 요원, 당장 저 사람과 저 부상 입은 사람 둘 다 내보내세요. 매니저가 목소리를 높였다.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일단은 매니저의 말에 따르려는 듯 보였지만 주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잠시 멈칫했다. 잠깐. 다치신 분을 내쫓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촬영하는 건 본인 사유재산이라 쉽게 뺏을 수도 없잖아요. 어떤 여직원이 다급히 매니저를 제지했다. 지금 규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쫓는 거랑 별개로 불법 촬영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여직원을 노려보았다. 법적으로 따지면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여긴 일단 영업장이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직원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매니저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지만 그 말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큰 소란이 벌어지면 우리 뷔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여직원이 조심스레 답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손흥민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를 낮춰 주변을 살폈다. 저 그냥 평범하게 식사 좀 하고 싶었어요. 특별 대접도 필요 없고요. 팔이 다친 건 사실이지만 조심해서 움직이면 다른 분들께 폐 끼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럼 뭐 앉아서 가만히 계시면 상관없죠. 그런데 손님이 직접 음식 서빙 라인에 다가가면 문제가 된다고요. 매니저가 여전히 날선 시선으로 손흥민을 쏘아보았다. 제가 직접 음식을 담는 게 힘들다면 직원분께 조금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 뷔페가 그렇게 고급이라면서 정작 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은 안 해주나요? 손흥민이 할 말을 찾은 듯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우리 직원들은 자기 할 일도 산더미처럼 만습 일일이 개인 손님을 도와줄 여력은 없어요. 그럼 저한테도 뷔페를 똑같이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나가시라고요. 이 뷔페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주목받고 다른 손님도 불편하게 하는데 당신이 유명 축구 선수인 건 상관없어요. 내 입장에선 귀찮은 고객일 뿐입니다. 매니저는 작정하고 무시하는 듯 말했다. 이거 완전히 차별 아닌가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소공어리기 시작했다. 우리도 괜히 이 뷔페 다시 오기 꺼려지네. 다친 손님에게 이토록 비인간적인 태도라니. 여기 서울에서 꽤 유명한 뷔페라고 들었는데 이렇게나 불친절할 줄이야. 그러니까 루체벨라라는 이름 들어봤을 때는 럭셔리한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서비스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혹시 녹화 중인 분이 계시면 꼭 외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 이런 상황이 무시되고 넘어가면 또 누군가는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테니까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긴 했지만 결의가 서려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 혹시 문제 생기면 다 같이 증인이 되면 되죠. 한 손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다 매니저가 저 사람들 전부 내쫓겠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매니저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노골적인 멸시의 눈빛을 거둬들이지 않은 채 말했다. 조습, 그렇게 법적으로 싸우고 싶다면 해보세요. 어차피 여기는 사유지이고 내가 관리 책임을 지는 담당자니까 내가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결국 식당 평판만 나빠지잖아요. 한 젊은 직원이 물렀거든.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당신은 신경 끄세요. 매니저는 직원마저 밀쳐내듯 무안을 주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다른 손님들도 두리번거리며 웅성댔다. 일부는 그 자리에서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나가려 했고 몇몇은 대놓고 촬영하거나 상황을 지켜보며 이런 일은 널리 알려야 해 라고 수군댔다. 그럼 내가 방법을 제안할게요. 일단 제가 원래 예약한 자리에 앉아 있고 직원분이 가능하다면 음식을 조금씩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 필요하시면 유료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죠. 매니저가 콧방귀를 뀌었다. 유료 컨시어지 서비스요? 이런 뷔페가 그런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합니까? 주위에서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예, 미리 예약하면 하인처럼 따라다니며 음식을 담아주는 옵션이 있습. 하지만 이분은 갑자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옵션은 적용 못합니다. 그럼 최소한 다쳤다고 말씀드렸으니 배려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옆에서 한 여성 손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배려? 그건 손님의 몫이고 우리는 룰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매니저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큰 뷔페인데 진짜 장애인 편이나 부상자 지원 지침 하나도 없는 건가요? 손흥민이 다시 한번 차분히 질문했다.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는 매니저일 뿐이고 정책은 위에서 정해요. 당신이 불만이면 본사에 직접 항의하시든지. 본사요? 알겠습.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식사하겠다고 돈을 지불했고 이제 예약 시간도 되어 가는데 왜 제 이용 권리를 빼앗으시는 건가요? 불편하면 나가시라니까요. 내 권한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어요. 매니저는 거만한 표정으로 보안 요원을 다시 불렀다. 그 순간 한 가족 손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가왔다. 아이가 손흥민을 알아보고 눈을 반짝였다. 엄마, 저 사람 TV에서 축구하던 아저씨 맞지? 손흥민 선수. 쉿, 조용히 해. 지금 문제 생겼어. 엄마가 아이를 말렸지만 아이는 해맑게 손흥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도 축구 좋아해요. 얼른 팔 다 나으세요. 아이가 밝게 외치자 손흥민은 잠시나마 미소를 지으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에 주변도 잠시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매니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이제 결정하시죠. 안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서늘하게 말했다. 손님, 그냥 조용히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보안 요원도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봤다. 저도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고 싶진 않지만 억울해서 나갈 수가 없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다. 보안 요원님, 두말 할 것 없이 끌어내세요. 매니저가 다시 명령하자 보안 요원이 팔을 뻗으려는 순간 손님들 사이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부상자에게 이러는 건 인권 침해 아닙니까? 우리도 뷔페에 항의할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손님으로 왔는데 왜 특별히 배척당해야 하죠? 저도 SNS에 올릴 겁니. 이런 식당 다시는 안 온다고.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매니저가 눈을 치켜뜨고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세. 이건 단순한 안전 문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매니저가 외치자 한 목소리가 반박했다. 그럼 안전 지침을 마련해놓고 부상자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 이럴 일 없었죠. 맞아요. 팔보호대 정도면 큰 장애도 아니고 조심해서 식사하면 되잖아요. 안전 운운하지만 사실은 귀찮고 번거로우니 내쫓으려는 거 아닌가요? 매니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내가 이 뷔페의 책임자임니 누구를 받든 말든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책임자라는 분이 손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정상인가요? 한 노년 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며 따졌다. 늙은 분이 괜히 나서지 마세. 여기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 테니. 매니저는 노인까지도 무시하는 말투를 내뱉었다. 아니, 이렇게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는 곳이 고급 뷔페라니 기가 막히네요. 노신사가 분개했다. 한편 손흥민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이 일로 괜히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낸 돈만큼 편히 식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드리고 싶습. 다치신 분을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공감의 박수를 치듯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는지 완전히 폭발했다. 좋습니다. 다 같이 난리치려면 쳐보세.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합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 손흥민만 아니라 시비 거는 사람 전부 퇴장시키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도 이 뷔페에 돈 내고 들어온 손님이에요. 그래요. 다 내보내보세. 그럼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겠네요. 그러다가 뷔페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몇몇 사람들은 큰 소리로 비웃었고 또 몇몇은 심각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부장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달려와 매니저를 달래기 시작했다. 최 매니저님, 잠깐 진정하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식당 이미지가 엄청 손상됩니다. 부장님, 규칙을 위반하는 손님은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금 보면 본인 손흥민도 큰 무리를 일으켰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우리가 과도하게 대응한 면이 있어요. 부장이 달래듯이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과도하긴요. 이 사람은 부상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불편을 줄 수 있다고요. 손흥민 씨가 실제로 불편을 끼쳤나요? 그냥 조심스레 식사하려고 했던 것뿐인 것 같은데. 부장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 일일랑 부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몰라요. 매니저는 고개를 획 돌렸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더니 한 손님이 크게 외쳤다. 벌써 인터넷에 퍼지고 있대요. SNS 실시간 영상이 막 올라오고 공유되고 있나 봐요.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보셨어요? 다친 손님을 내쫓는 뷔페라니 금방 기사화될 듯합니다. 누군가 맞장구 쳤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니저님? 이대로 손님 전부 내보내고 문 잠그시겠습니까? 누군가 비꼬듯 물었다.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버리지 못한 듯 뭘 어떡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손해는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당신들도 좋을 게 없을걸요? 하며 엄포를 놨다. 그때 부장이 손흥민 쪽으로 다가와서 작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매니저가 오늘 많이 예민한 상태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 저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부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잘하셨어요, 부장님.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주변 손님들이 환호성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매니저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부장에게 소리쳤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까?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기라니요. 지금은 우리가 최소한의 서비스 정신을 보여줄 때입니. 그리고 손흥민 씨는 공인이고 이런 일이 SNS나 언론에 퍼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부장이 진정시키려 애썼다. 저 사람은 유명인일 뿐 다른 손님과 같은 권리 이상을 누려선 안 된다고요. 매니저가 씩씩거렸다. 지금은 그런 말이 문제가 아닙니. 차별 논란이 커지면 우리 식당 전체가 타격을 입어요. 그럼 제 권위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매니저로서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규정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부장이 단호하게 답했다. 한참 소란 끝에 보안 요원이 옆에서 난처해하며 저도 이러기 실습 그런데 매니저님 말씀도 손님들 말씀도 양쪽 다 들으니 혼란스럽네요. 라고 털어놓았다. 혼란스러우시면 제 팔에 문제 생겨서 식사만 편히 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손흥민이 애써 미소 지었다. 알겠스 부장님 말대로 일단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식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도 결국 손흥민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한 발 물러섰다. 매니저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본사와도 회의해야 할 겁니다. 회의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세. 저도 제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당신 그래봤자 유명인 아니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매니저가 마지막까지 비아냥댔고 주변의 탄식과 분노가 동시에 쏟아졌다. 잠시 후 부장은 직원들에게 우리 이번 사건 우선 급히 진정부터 시키고 뭔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 같습. 손흥민 씨 부상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하고 라고 분주히 지시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손흥민은 가까스로 테이블에 앉았다. 주변 손님들은 안도한 듯 하지만 여전히 분개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노려보았다. 다들 죄송합니 괜히 제가 와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 같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자 바로 옆 테이블의 여성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 이 뷔페가 제대로 된 매뉴얼만 갖췄어도 문제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같은 일반 손님에게도 좋은 경각심이 되었죠. 맞아요. 저도 다음에 이런 부당한 대우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른 손님이 강하게 동의했다. 한편 매니저는 본사와 통화하는 듯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목소리가 자꾸 들려왔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이 네, 문제가 좀 심각하게 번졌습니다. 제가 조치하려 했는데 손님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얼마 후 매니저는 고개를 떨군 차에 다가왔다. 손흥민 씨, 본사에서 당분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보고도 사과를 하라고 하네요.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손흥민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사과하겠다면 듣겠습니다.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제 불찰이었습 다친 손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흥분해서 무례하게 굴었습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순간 한쪽에서 박수가 나오며 이거 녹화됐죠? 공식 사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 매니저는 땀을 흘리며 내 본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민감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도 이 뷔페 이용해도 되겠네요? 누군가 짓궂게 물었다. 물론입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억지로 웃으려 애썼다. 손흥민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분노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저 역시 화를 내서 죄송합니. 저도 부상을 당해 예민했으니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수님이 잘못하신 건 없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격려했다. 고맙습.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다툼이나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이나 배려가 존중받지 못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렵더군요. 맞아요. 누구나 언제든 다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차별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곧 부장이 나서서 뷔페 전체에 안내 방송을 했다. 손님 여러분, 오늘 일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 저희 뷔페 루체벨라는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직원에게 민감성 교육을 실시하겠습. 그리고 부상을 입은 손님도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오, 그래도 빠른 조치네요. 이제 이 뷔페도 바뀌겠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조금 후 매니저가 직접 테이블을 돌며 사과했고 손흥민의 테이블에도 세심히 음식을 가져다 주려 노력했다. 필요하신 메뉴 말씀만 해주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두 접시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와주신 친구도 있으니 그 친구 건 따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 정말. 매니저는 시선을 떨구었다. 그 사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곧 직원들이 달라진 태도로 손님들 자리까지 돌아다니며 불편하신 점 없으신지, 팔이 불편하시면 접시 이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다. 모든 손님이 이제야 제대로 된 서비스 같네요. 라고 만족스러워했다. 조용해진 뷔페 곳곳에서는 손님들이 안도하며 수군댔다. 그래도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바뀌다니 참 씁쓸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직접 문제 제기해주지 않았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불합리의 목소리를 내야죠. 맞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해요. 마침내 식사를 마친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부장이 정중히 다가왔다. 오늘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 혹시 마음에 드시는 메뉴가 있으셨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포장이라도 해드릴까요? 괜찮음. 너무 부담 갖지 마세. 제가 늘 말하듯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배웠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 앞으로 다친 분들이 불편 겪지 않게 더 세심한 서비스를 마련해 주세요. 서머스만. 그 말을 끝으로 손흥민은 조용히 문을 나섰다. 문 근처에서 기다리던 몇몇 손님이 다가와서 진짜 수고하셨습. 응원하겠습니다. 라며 박수를 쳤다. 매니저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뷔페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었다. 몇몇 사람들이 손흥민과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 했지만 그는 부상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대신 앞으로도 제 경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 그리고 오늘처럼 부당한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라고 덧붙였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와, 이제 구독해야겠다.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도 맞아요. 오늘 일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죠. 라며 공감했다. 며칠 뒤 루체벨라는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 민감성 교육을 시행했고 안내 데스크에는 큰 글씨로 부상 고객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지가 붙었다. 매니저도 본사 징계를 받았지만 해고되진 않고 조건부로 남아 주도적으로 새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그 역시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몸을 낮춰 맞이했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전했다. 어느 날 손흥민이 연락 없이 조용히 루체벨라를 재방문했다. 이번에는 미리 예약 없이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그를 본 매니저가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또 뵙네요. 팔은 괜찮으신지요? 예전과 달리 예의를 갖추려는 진심이 느껴졌다. 네, 많이 나아졌습.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입장 가능하죠? 물론입니. 이미 개선된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니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달라진 뷔페 내부를 둘러보았다. 입구 옆에는 손님들이 편히 문의하도록 작은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손님들에게 다가가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를 물어봤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었습. 제가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고 규정만 앞세워 손님을 배려하지 못했죠.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배웠습. 앞으로도 부족한 점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달라지는가인 것 같아요. 오늘은 편안하게 식사했습. 감사합니다. 매니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감사합니. 선수님 덕분에 저희가 크게 바뀌었어요. 저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거 봐. 매니저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거만했다더니 지금은 뭔가 진정성 있어 보이네. 이렇게 크게 배워서 달라졌으면 앞으로도 실수 안 하겠지. 뷔페를 나서는 길에 손흥민은 동행한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다소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 너 덕분이야.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끝까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참하고 그 결과 변화가 생긴 거잖아.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그저 부당하다고 느낀 걸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컸어. 그날 이후로 루체벨라는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차별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난 뷔페로 입소문이 퍼졌다. 매니저 또한 반성문을 작성해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다른 직원들에게 항상 손님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직접 교육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결국 한 사람의 의지와 이를 지지한 이웃들의 힘이 세상을 바꿨다고 평했다. 매니저 역시 예전에는 단지 매출과 규정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며칠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 일부가 올라왔다. 물론 제가 부상당했던 건 아쉽지만 이번 일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 앞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서 도울 생각입니다. 그는 이 인터뷰 끝에서 축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매니저는 부장과 마주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반성합니. 그리고 감동스럽네요.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직원 교육을 계속 진행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부장이 손을 내밀자 매니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뷔페 입구에 붙은 안내문 아래에는 큼직하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됐다.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 부상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잘 보이네. 이거 보고 들어오는 손님들은 안심하겠어. 지나가던 한 손님이 말했다. 정말 좋아졌네요. 이곳 전에 들은 사건이 이렇게까지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친구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구독 버튼이라도 눌러서 계속 소식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연대하며 변화한 현장의 모습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올렸다. 이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나도 비슷한 차별을 겪었지만 이러면서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다.
우리도 일상에서 부당함을 보면 함께 바꿔나가자 라는 내용이 넘쳐났다. 그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손흥민의 부상에서 비롯된 논란은 뷔페 측의 공식 사과와 교육, 그리고 정책 변화로 이어지며 작은 기적처럼 마무리되었다. 물론 모든 이가 한순간에 변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니저의 사과와 뷔페의 달라진 태도가 보여주듯 하나의 사건이 모두에게 커다란 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다음에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지지하면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그날 뷔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의 영상을 본 수많은 이들에게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꼭 저희 이야기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 또 다른 소식이 들리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어느 관찰자가 영상 속 마지막 멘트를 남기자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계속 지켜볼게요. 관심 갖고 응원할게요. 라며 답을 모았다. 그렇게 영상은 종료되었고 많은 이들이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까 궁금해하며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어떤 이는 나도 내 주변의 불공정함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겠다라고, 또 다른 이는 소소한 행동이 모여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배웠다라고 적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잊지 말고 혹시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누군가를 본다면 용기 내어 함께 나서 주세. 그러다 보면 내일은 또 다른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한 댓글의 글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변화의 씨앗은 아직 자라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부상을 이유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다음번에도 우리 다 함께 이야기 속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혹시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르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변화를 만드는 힘은 커지니까요.